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현직 군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체포에 불응한 건 국민을 능멸한 거라고 주장한 여당 소속 송기섭 진천 군수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당대표 선출을 앞둔 야당에서는 오히려 친윤 세력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건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송기섭 진천 군수가 어젯밤 자신의 SNS에 공개한 성명서입니다. 체포영장을 2번씩이나 무력화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불법 계엄의 연장선이자 내란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앞에 들어놓은 불법 앞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 군수가 계엄 탄핵과 관련해 성명을 낸 건 이번이 3번째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저한테 부담이 되고 또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의를 살리는 길에 대해서는 앞장서야 되는 게 지자체장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일각에서는 내년 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두고 강한 리더십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 평가와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강성 보수 측의 당권 주자들은 옹호하는 발언에 거침이 없습니다.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땅을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또 최근 취임한 엄태영 충북도당 위원장 역시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했던 45인 중 한 명으로 소위 친윤파의 건재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입장 또한 당권 주도 세력의 기조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조한 지지세에서 돌파구가 절실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의 진로를 결정할 전당대회, 또 내년에 이어지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청주시 사창사거리에서 68살 운전자가 몰던 45인승 통근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 중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봇대가 도로 위에 쓰러지며 차로를 막아 1시간 동안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좌회전하다 방향을 바로잡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인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과 철도망 구축에 대한 촉구대회가 오늘 공항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민간 활주로 신설과 함께 동탄과 청주공항, 청주공항과 보은, 김천을 잇는 철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또 청주공항 활성화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제정돼야 한다며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수에서 무주 영동 간 송전선로 설치에 반대하는 영동군 주민들이 대규모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오늘 오후 영동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가진 뒤 25km 구간에서 차량을 서행으로 운전하며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신남섭 위원장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면 환경 훼손과 전자파 노출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고 정영철 영동군수는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 충북 현안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방사강 가족기 클러스터 등인데요. 마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작업도 막바지여서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가늠할 첫 관문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20개 국정과제, 540개 세부 실천 과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북 7대 공약 대다수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1호 공약이었던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의 경우 특별법 제정과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이 제정되면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국토부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책임 주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추진을 위한 동력이 형성되게 되고요. 청주 교도소 이전, 방사광 가속기 클러스터, K-바이오스퀘어,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도 이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실제로 과제 선정 이후 사업의 첫 발을 떼려면 관계부처의 계획 수립, 실행 단계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각 부처 또는 또 지방시대위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후속 작업에 또 긴밀히 또 만전을 기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등 본 사업비의 마중물이 될 초기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건 다음 달 초. 국정과제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시점상 당장 기재부 예산표에 넣기는 빠듯하고 결국 국회 심사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120개 국정과제는 아마 2027년부터 예산 집행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될 텐데 충북 지역의 7개 대통령 공약은 1년이라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정부 예산 9조 원을 넘긴 충청북도는 내년에도 9조 원대 확보를 목표로 정부 예산팀을 서울에 상주시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미호강 준설, 중부고속도로 증평 호법 확장 등 15개 사업 1,855억 원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에어로K 항공의 청주 고베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며 정기편 전환을 검토합니다. 에어로K 항공은 오늘부터 14일까지 일본 고베시 직항 노선을 3차례 운항하고 시장 상황과 노선 경쟁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내선용이던 고베 공항에 최근 국제공항으로 전환하면서 지난 4월 인천 고베 직항이 취항했고 지방공항 가운데 노선이 열린 건 청주공항이 처음입니다. 충북에서 가장 오래된 청주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329억 원을 들여 대신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고 노상주차장 1,150면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기부 체납받은 부지에 4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올라 일주일 전 0.05%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천이 0.1%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충주가 0.07%, 음성은 0.04%, 청주 서원이 0.01% 하락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영동군과 단양군이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낙후 지역 정조권 확보를 위해 생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 곳당 최대 25억 원씩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영동군은 문화원과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만들고 단양군은 2028년 개통 예정인 상진터널과 연계해 보건의료원 인근 도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부터 10월 말까지 카드형 충주사랑 상품권에 캐시백 5%를 추가 지급합니다.
기존 할인율 10%에 캐시백 5%가 추가돼 15% 할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